소송을 할 때 감정이 붙어요. 거기가 어디냐? 아, 맞아. 집어넣. 이 조감도를 새로 만들어 주죠. 근데 했다는 건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오, 건축 이슈 시간으로 사회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가지고 온 게 서울링을 가지고 왔거든요. 와. 네, 이게 과거에 있던 게 천년의 문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서울링이죠. 그때도 별칭이 서울. 그때 별칭이 서울링이었죠. 지금도 서울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서울링으로 이제 말 네. 표.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이고 어떤 표절 시비가 있고 이런 거를 좀 해결을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났어요. 조심스럽네. 괜히. 그냥 블랙하게 네. 하면 돼요. 네. 뭐 PH는 망해도 된다 싶으면 아, 절대. 망해도 된다 싶으면 다 얘기하고 자, 그러면 우선은 이게 왜 이슈가 되고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노사보? 관심이 있나 학생들이? 네, 관심 아. 있는 편이고 그냥 구조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해 보이는 것 그리고 이게 지어지는 집안이 일반 집안이랑 많이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을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건축가들이 이거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어찌됐든 짓는 것 자체를? 네, 도시에도 뭐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우리가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뭐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랜드마크가 갑자기 엄청난 자금력을 들여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다른 이야기겠지만 건축가들 그러면은 우리는 맨날 김밥만 먹나? 뭐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고 하는 게 도시의 어떤 그런 변화의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절차적으로 기존에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뭐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의식 부재가 아직까지도 이러거나 의식 부재라는 건 그 이제 디자인 표절. 그 전에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 거기에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에 논란이 있을 건데 이 정도로 아직 그 어떤 설계자라든지 어떤 그런 설계 결과물에 대한 저작에 대한 문제들이 이건 뭐 대수롭지 않게 했던 그런 의식이 좀 더 노출된 게 저는 서울시로서는 좀 안타깝지 않나. 대뚱 그냥 시장님이 어디 외국 사람들 불러놓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뭔가 막 이렇게 만든 다 해요. 그냥 뭐 처음 들었어 우리도.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의 건축적인 문제 아니면 도시적인 문제 그거에 대한 서울을 홍보하는 문제가 정치적인 거와 연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순수하게 디자인 건축의 문제였으면 조금 더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을 텐데 그분이 되면서 또 이 이슈가 드러나니까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노들섬도 요번에 뭐 하고 있죠. 네. 지금 아이디어 공모가 네. 됐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요 서울링이라든지 이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잖아요. 분명히 성과는 있었죠. DDP 같은 건 큰 성과로 있다고 생각도 저는 높은 평가를 하는데 다시 오셔서 또 똑같은 사이즈를 비슷한 사업을 아니, 똑같은 사업 형태를 보이는 거죠.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그러니까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DDP가 한 15년 됐나요? 그렇죠. 네. 서울시장이 언제 됐나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됐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네. 15년 만에 와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류의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그렇죠. 건데. 그리고 문제는 그 전에 있었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서울림도 제기했을 때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다. 영국에 가서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거신양 서울링 이렇게 내보냈지만 실질적으로 천년의 문이라는 게 있었고 천년의 문의 당사자들인 이은석 교수나 우대성 소장님을 컨택했었어요. 아예 모르고 이것들을 추진했다 그러면 알겠지만 컨택했다는 얘기는 천년의 문 존재도 알았고 컨택했어요? 컨택했습니다. 아. 이거 발표하기 그럼- 전에 우연히 제가 우대성 소장님을 딴 자리에서 만났는데 자기 컨택했다 그러고 자기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그럼 아까 들었어요. 내가 말이 조금 너무 갔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외부적으로 그 기사들만 보게 되면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아예 저작권을 몰랐다가 아니라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 그렇게 이제 저기 컨택해서 했는데 그쵸.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모르만 본 거고. 저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한 명은 지적 재산권만 잘 존중된다 그러면 동의하겠다 그랬고 그게 이모 교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시대에는 새롭게 제한돼야지. 그때 당시 20년 전에는 밀레니엄 거였어.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하는 본인은 이런 더 이상 의미 없어 보인다라고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으면 더 설득을 하든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임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추진하려면 그래서 본인들이 다 검토했고
이대로 사업을 진행할 사람을 모집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조 검토도 끝났고 모두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시비를 걸죠. 누가 지적재산권이 문제가 있다. 우대동 소장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렸죠. 자기 지금 한 3-4개 올리셨어요. 관련된 것들을. 소송을 또 오래 하셨으니까. 네, 소송을 오래 했던 거고. 네. 소송에 본인의 젊음을 다 맞추셨던데 보니까 그 정도 되면은 뭐 사실은 국가에서 이렇게 뭐 서울시에서 했던 거지만 어떤 한 개인은 그런 설계 하나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그래서 시비를 걸었고 그때서야 이제 반론을 낸 게 서울시에서 지금은 이게 기회가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사업 대상자가 되면 선정이 되면 이 사업 대상 새롭게 디자인을 제안할 것이다. 그러면 지적재산권과 무관하다. 뭔 말이야? 공모를 다시 한다는 거 아니면 기존 설계자랑 다시 할 수는 없지 않나? 이거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입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자가 입찰을 할 때 민자 유치로 알고 있긴 해요. 네, 민자유치 사업자를 유치를 네. 할 때 네. 이 서울링의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하고 어떤 사업 자금을 가지고 할 거고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자금 조달할 건지 큰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사업자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다시 제안한다는 거죠. 이 기본 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은 여기에 귀속된다 이거죠. 링이 이제 계란으로 바뀌나? 네모로. 근데 천년의 문의 했을 때는 우대성 선생님 말로는 한 군데 정도밖에 없었대요. 이 큰 거대 링 자체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게 구조체가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공간이 되는 거는 독보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더 이상 독보적이지가 않아요.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누가 기술적인 검토까지 해서 내놓으면 그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된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도 아무튼 홍보는 뭐 그 영국의 런던 아이 그쵸. 그걸 보고 하고 이거를 현상 설계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존의 링을 가지고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팀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방향성은 좀 비슷한 거죠. 그죠 민자 그러니까 유치니까 디자이너를 다시 해서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그렇게 디자이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아직 입찰이 안 나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표방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 자기네 거랑 똑같은 비슷한 링이 나오는데. 처음에 런던 아이가 유일한 거였는데 싱가포르도 있는. 그거 음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음악에서 하우스랩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독보적이었겠지만 계속 그 아류라고 하면 안 되죠. 계속 거의 그 비슷한 부류들의 장르들이 계속 나오면 어느 순간 그거는 샘플링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설계까지 완료가 됐는데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이제 천년의 문으로 봤을 때 구조도 좌절됐던 거지. 우리나라에서 안 돼서 여러 나라를 컨택해서 결국에는 영국에 있는 업체랑 어렵게 오브에럽인가 또. 네, 한 역시 거잖아요. 역시 거기구나. 음악으로 따지면 샘플링 느낌적으로 접근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논란이 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우선은 음악에서의 샘플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어떻게 변형하고 아니면 추가하는 거잖아요. 건축은 박스를 갖고도 우리 다 박스로 했다고 다들 뭐라고 안 하잖아요. 건축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관대한 것 같아요. 음악에서는 뭐 4마디, 뭐 3마디 기준이 더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는 건축에서는 이 형태적인 하나 갖고서 이거를 표절했다 안 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유사성이 있느냐를 보고 이제 베꼈냐 안 베꼈냐를 근데 구분할 전문가가 것 봤을 같아요. 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그림으로는 좀 이렇게 같은 사업의 유형으로 정확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봤는데 괜히 논란이 있을 수는 없죠. 이제 뭐 같은 원이라 하더라도. 뭐. 근데 그 시비를 걸었던 단체에 제가 소속돼 있잖아요. 거기서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 그 입찰을 나갈 때 이미 기술적인 검토까지 끝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디자인이 옛날에 받았던 안이 있었고 이 안이 좋은 것 같아서 요거를 기준으로 기획을 해오고 설계를 해오고 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면 근데 거기에서 어설픈 게 많이 있었나 봐. 디자인은 오세훈이 제안을 했고 기술 검토까지 끝나서 요걸 그대로 지을 사업자라고 느낄 수 있는 뉘앙스로 기사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짓는다고 그랬어. 몇 년도? 요렇게 27년도까지인가? 네, 요렇게 짓는다고 했어요. 완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아무것도 새로운 디자인을 볼 것이다 아니면 문구로 여기는 이건 원래 천년의 문이고 새로운 사업자는 디자인을 새로 제안할 것이다 라고라도 문구를 달았으면 시비 걸 일이 없죠. 근데 이미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얘기하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디자인을 제안할 것이다. 그럼 설계에 무관할 것이다. 그럼 기술 검토를 해. 새로 검토할 건데. 이게 좀 저는 그냥 생뚱맞았어요. 갑자기. 뉴스에서는 지금 뭐 전세 빌라왕 이런 게 너무나 좀 경제도 어수선하고 세계도 어수선한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몽상가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근본적으로는 도시도 어떤 이런 랜드마크도 실험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게 살아있는 도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고 관심 갖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 갑자기 필요하지? 우리나라가 이제 수준이 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에펠탑 같은 걸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링이 한 4천억 그리고 그게 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뭐 알아보니까 뭐 지하에서 또 에스컬레이터로 연결하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립지잖아요. 뭐 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 하니까 말은 탄소 중립 뭐 탄소 제로지만 어마어마한 탄소 소모가 될 거고 4천억, 5천억 아마 완성되면 그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발표된 게 4천억이에요. 그 사업에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거 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 저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 왔을 때 실제로 보면 그런 랜드마크보다 그냥 익선동 이런 거리를 간다거나 사람들은 거기에 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 올리는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더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 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랜드마크라고 하니까 약간 저는 조금 감각을 느꼈어요. 이게 랜드마크 건축물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고대 때도 자기들의 권위나 자기네 인력 동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쟁 2차 대전 이후로 된 거는 이제 기술을 발전 박람회식으로 그렇죠, 나온 거죠. 지금은. 에펠탑도 거기에 세워졌던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계속 있는 그렇죠. 거고 우리나라에서 공모전을 하게 되면 지난 20년간 랜드마크가 엄청 많았거든요. 다 모든 복지센터에도 모두 양로원 하나 지어도 다 지역에 랜드마크였는데 현상 설계 할 때도 지역에 다 지역의 랜드마크였는데 지역이 무슨 근데 그게 없어진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지금은- 체감하게 끄는 왜냐 건축가들 계속 빼자 그러니까 왜 이게 랜드마크가 돼야 돼? 뭐 저기 인천에 있었던 얼마 전에 국제 도서관 랜드마크일 수 있죠. 그 정도 급이 된다. 근데 랜드마크가 꼭 수직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 거대 프로젝트 해야 되는지 그러진 않잖아요. 20년 전에는 사실 아직 그 사상이 있어요. 랜드마크를 하면 사람들이 오고 서울을 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상해 뭐 이런 것처럼 뭐 동방명주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년 전에 천년의 물을 제안을 우대성 소장님은 했지만 지금 이제 지난 이후에는 본인도 다르게 판단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사실은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제안이다라고 얘기를 한 표현이 이제는 랜드마크나 이런 거와 다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 또 옛날 방식인 거죠. 근데 그런 방식이 많아요. 그 서울이 또 그 아라뱃길하고 제주도 가는 거 연결하는 거 한다 그래서 무슨 유람선 띄우자고 했잖아요. 아라뱃길 통해서 제주도까지 가는 거 100톤급인가를 할 수 있대. 아라뱃길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제주도하고 우리 인천하고 제주도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아픔이 있잖아요. 요즘에 왔다 갔다 하는 게 200톤급 이상이래요. 250톤급 이상인가? 한 2배 이상 되는 급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악천후에 영향을 덜 받아서 결항이 덜 생기는 거죠. 100톤급은 웬만해서 못 다닐 일이 많대요. 한 3분의 1? 20%? 그것만 해도 결항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속뜻은 아라뱃길을 활용해야 된다. 배가 다녀야 된다. 이게 아직도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김포 전철도 어렵다고 하니까 수륙양용 버스를 또 얘기해요. 이게 서울시가 제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찾아보는데 서울시가 제안한 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침수된 버스인 줄 알았어. 근데 이 버스 수송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낮잖아요. 결국 또 아라뱃길 이용하네. 이런 제안들이 하여튼 저는 좀 약간 그런 의미에서 생각 맞았는데 그러면 노사부가 봤을 때는 아까 요 보니까는 뭐 링 같은 거 많이 조사했네요. 네.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 좀 몇 개 알아봤는데 중국의 뭐 링 오브 라이프, 뭐 아부다비의 알다르 본사, 중국의 또 뭐 발해의 눈 이런 식으로 되게 원형의 링이 많은데 굳이 원형으로 해야 할까?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뭔가 좀 다른 형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랜드마크가 없어도 우리나라에는 되게 막 이태원, 연남동 뭐 이런 식으로 매력적인 동네들이 되게 많아서 많이 오는데 랜드마크를 뭔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 계속 해야 할까? DGP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논란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거를 왜 여기에 이 디자인을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뭐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만들어지고 잘 사용이 되잖아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이 링도 지금은 논란이 많긴 한데 만들어 놓으면은
DDP처럼 잘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DDP를 동대문 스타디움 있었을 때 많이 가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살리는 방식이었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을 거예요. 옛날에 스타디움에 그런 부분들을 남겼을 때. 지금 가보면 거기 가면 되게 데드 스페이스들도 많아요. 진짜 못 쓰는 공간들 이거 그러니까 좀 지겨워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하고 오 여기는 와볼 만하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돈을 투자한 건물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는데 실제로 막 못 쓰는 공간들, 낭비되는 공간들 이런 것들은 DDP 되게- 내부에? 네, 엄청 많아요. 난 한 번도 안 가봤어 사실. 가보세요. DDP는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밀어붙이는. 롤 모델로 보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근데 두 가지의 성과가 있잖아요. 청계천에 정말 많은 반대를 통해도 그 진행해서 성과를 얻어냈고, 그건 성공했다고 봐야죠. 네. 그 다음에 중앙차로제 그거 성공했다고 봐야죠. 대성공을 했죠. 대성공을 사실. 했지. 이건 벤치마킹을 네. 다른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니까. 네네. 그리고 원래 외국에 있던 걸 얘네들이 가져온 독일에서, 가져온 거죠. 독일에서 갖고 온 거죠. 호주도 근데 그렇고. 속도가 엄청 빨랐고 계도 기간도 없이 엄청 빨리 적용했는데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니까 잘 바뀌었다고 봐요. 그랬는데 오세훈 시장이 처음 되고 DDP를 할 때 반대 엄청 많았죠. 자아여서 됐다라는 소리도 있었으니까. 안으로 뽑은 게 아니고 외국 사람이 뭔가 랜드마크적인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이 그래서 설계비가 2배인가 3배 늘어났는데 다 지불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거 하고 이제 시청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청까지는 논란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뭐 지금은 이제 그래서 어찌됐든 성과를 냈으니까 그 방식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0년, 15년 전 얘기인 거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조금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생각인 거고. 저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도시에 대해서 막 뭐 대관람차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너무 간극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막 진짜 아까 현실에서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여기에 이만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약에 서울시에 뿌리게 되면은 좋은 것들을 더 완성도 있게 하고 지역 서울 자체에서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이렇게 집중화 시켜버리면 상암동에 그 이런 어떤 그냥 단편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거 하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를 돌고 뭐 석양을 보고 할 거라는 걸로 이 막대한 자본을 민자에서 이렇게 유치하는 거지만 한다는 게 조금 어쨌든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예전 천년의 문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잖아요. 비슷하다고 봐야죠. 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 표절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 봐야죠. 실제로 디자인이 나와 봐야 돼요. 그거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디자인이 나왔을 때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러니까 지금은 천년의 문하고 서울시가 갖고 내밀었던 이미지는 유사해요. 얘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소송을 할 때 감정인이 붙어요. 검토인이 제3자의 건축가죠. 예전에 천년을 할 때 네. 네. 천년의 문 소송할 때 소송할 때 거기가 어디냐? 아 맞아. 집어넣어. 조감도를 새로 만들어 주죠. 그래. 그 이번 게 해서 해준 거잖아요. 모든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네. 할 수 있으려면 할 수 있죠. 근데 했다는 건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오, 그럴까? 했다고도 네. 그걸 인정할 수도 없고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제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생각이 원작자의 들었었어. 페이스북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 그 회사 이름은 안 나오고 아. 잘 유추해서 보시면 되고요. 뭐 회사라고 하세요? 그거는 의혹입니다. 여전히. 띠 해줘. 근데 사무소는 청와대가 옮길 때도 조감도가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 있었어요. 걔네들이었어요. 그 회사입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그거는 난 더 하고 싶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가 르꼬르 아니, 비제 그런 할 거는- 때도 그 회사가 아니 끼어듭니다. 아니요. 그래요? 아니 근데 시기망을 그거는 제가 뭐 대변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냥 그런 회사한테 좀 더 규모가 있는 회사였으니까 거기다가 뭐 계속 정부 쪽에서 뭐 뭔가를 계속 겹치니까. 부탁할 수는 있겠지. 아니 근데 그냥 천년의 문이 있었는데 그거랑 유사한 이미지 아무거나 줄여서 기술력 검토해서 조감도 갖다 줘서 일주일 만에 해내는 팀이에요. 그거는 천년의 문 자료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됐으려면은 이거를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되게 큰 사업이고 하니까 외국 건축가들도 뭐 초대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디자인 역량이 있으니까 같이 발굴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거를 처음부터 뭔가 아이디어 공모를 할 수도 있거든요. 현상 공모를 마지막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아까 노사박에 여기 공 대표님 물어보셨던 것처럼 형태도 다양하게
학생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건축계 모든 사람들이 제안을 하면 또 다시 링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차라리 뭐 라데방스처럼 사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건데, 저한테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전에 그 링이 있었는데 요거 발표할 수 있게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으면은 이걸 어떻게 링은 만들겠죠.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도 뭘 어떻게 했어도 똑같은 게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서울시가 참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고 디자인을 표방하는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정도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이런 세련됨이 없이 그냥 구상도 랜드마크,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도 그냥 졸속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디자인 서울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뭔가 그냥 정치적인 걸로 그냥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 이거 만들었어요밖에 안 되는, 우리가 왜곡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공공건축에 대한 뭐 현상 설계나 그런 것에 대한 표절은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내놓을 수 있는. 최근에 그 모 현상 공모에서 취소된 적 있어요. 그 밑에 뭐 이렇게 아치처럼 이렇게 돼 있고 뭐 그 표절심이- 서울시 무슨 구 거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된 거. 그런가? 네네. 네.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뭐 이렇게 베끼듯이, 왜냐면 이제 저희 원래 건축학과는 유일하게 역사를 되게 배우잖아요. 예전에 과거의 어떤 건축 유산들에 대해서 베끼다시피 배우니까 앞에 있었던 사례들, 우리가 설계할 때도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고, 프랑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수업 자체가 좋은 레퍼런스를 적합한 걸 많이 가져와가지고 넌 더 좋은 걸 만들어, 이런 수업이니까. 근데 우리도 모방한 게 많아요, 은근히. 교보생명 건물.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모 작품이 있었는데 대신 그 건축가한테 똑같이 지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마리오부타. 아, 마레부터 교보생명 말고요. 경복궁에 있는 광화문 앞에 있는 거. 근데 그게 지방으로 가면 교보생명은 다 그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생겼잖아. 그 사람한테 의뢰해서 아, 그런 거예요? 광화문 앞에 지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뒤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사하게 지은 거죠. 따라하기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 뒤에 아트루임이나 이렇게 다 정확하진 않은데도 오래 들어서 그거를 그 사람한테 그대로 의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자기 복제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문제가 있죠. 저희가 윤리 의식도 배우거든요. 어떤 설계 사무소 자체가 됐든 거기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됐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어떤 좋은 것들을 참조하고 하지만 그걸 내가 재해석을 해서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쉽게 따라 베끼듯이 그리면 당연히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관공서에서 현상하는 거에서 아마 그렇게 유사성이 있는 것들 사실 우리가 찾아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올라와있을 때는 아마 SNS에 그냥 며칠 만에 올라와가지고 되니까. 그게 잣대가 애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더 뭐가 표준이고 뭐가 아닌데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조금은 나한테는 와닿는 말을 해주셨어요. 건축가가 공부하고 학생이 공부하는 거, 설계자가, 디자이너가 계속 공부하는 건 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옆에다 놓고 잡지 같은 거, 그때는 잡지밖에 없었으니까 잡지를 놓고 이렇게 그렸다. 그건 표절이지만 내가 그걸 언젠가 좋다고 느꼈는데 은연중에 그게 나와요. 그려져요. 우리 스케치하면 사실 옛날 본 거 막 그리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그거는 베낀 게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유효해요. 노사보는 생각을 했었을 때 표절과 레퍼런스의 그 경계선이 어느 정도 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평소에도 레퍼런스는 많이 보는데 그 박 소장님처럼 뭔가 한 프로젝트 학교에서 그런 설계를 시작했을 때 만약에 뭐 근생을 한다 하면은 근생 레퍼런스를 막 이렇게 찾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번에 어떤 다이어그램을 한 개를 그렸는데 저는 그냥 이 다이어그램이 그냥 층별에 이 층은 뭐니까 그 글자를 되게 볼드체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박스로 채우기보다는 글자로 박스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보여주면 되게 내 메스가 직관적으로 잘 보이겠다 해서 만든 메스 다이어그램인데 애들이 그걸 와서 보고 야, 너 이거 OMA랑 똑같아. OMA 다이어그램이랑 똑같은데 하면서 한 3명이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에 많이 잠겼었죠. 좀 난 표절은 아닌데. 20년 전에 OMA가 엑스라지인가 뭐 고책 냈을 때 들어간 스몰, 다이어그램인데 미디엄, 라지, 엑스. 뭐 그때는
괜찮은 독보적인 거라고 하는데 이제는 다 쓰니까. 다 쓰니까 네. 새로운 보편타당한 근데 지금 사실 핀터레스트 들어가 봐도 몇 가지 검색을 하다 보면 그 관련된 것들이 유사성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뭐 그럼 궁금한 게 디자인은 어쨌든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게 비슷하거나 안 비슷하가 판가름이 되잖아요. 근데 시공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내부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공간 구성, 공간 배치 그런 거가 완전히 똑같아. 그러면은 그게 카페가 그랬던 거죠. 이거는 표절이냐 표절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어느 쪽인 그렇지. 표피적인 걸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재료 정도까지 유사성을 보는 거지 안에 하지재를 철물로 내냐 목상으로 내냐 이런 거까지는 제가 건축 화장실이 방식이라는 게 좀 두 개냐, 헷갈리신 것 한 개냐. 같은데 근데 이럴 수가 완전히 똑같아요. 재료도 똑같아. 근데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달라. 만약에 그 처마를 얘기 드릴게요. 패시브지대 처마는 차양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처마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했어. 근데 누구는 거기가 휴게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처마를 내밀었어요. 똑같은 재료야. 똑같이 뭐 유사해 보여 외피적으로.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피적으로 갔더라도 이건 표절이 아니다라고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해줄 수 있는 거죠. 항상 그게 뭐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만약에 법원에 갔다. 법원에 가서 만약에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뭐 약간 증거도 제시되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다음에 도면의 각 부분을 정확하게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뭔가 드로잉 단계에서 정확하게 이 선은 땄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절적으로 많이 이제 기울이겠죠. 근데 아마 이게 100대 0의 판결은 안 날 거예요 아마. 건축이라는 게 어떻게 이거는 진짜 카피가 아니면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뭐라도 틀릴 거예요. 많이 표절이라고 서로 인식하는 것도 이게 80%냐라고 했을 때 정도일 거예요. 아마 거의 판결은 그쵸 한 70 정도 돼야 판결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60 정도는 다 건물 다 똑같이 건물이 뭐 다 사각형이면 사각형 다 표절이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협회에서 지정한 표절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표절이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정해놓은 게?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돼. 알겠습니다. 해결 방법 얘기하는 해결 방법? 해결 방법. 해결 방법. 해결 방법 이야기해 주시죠.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은 원 저작자를 빨리 모셔서 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지 이것들을 과연 원 저작자를 존중해서 원 저작자를 표시해서 가야 되는 프로젝트인지 아닐지를 먼저 합의한 상태에서 지금은 근데 표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원 저작자를 참여시켜서 그들이 아직 건축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해서 갈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건지 넘기지.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정확하게 아이디어 공모부터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공론화하는 자리들을 조금 프로세스를 다시라도 조금 밟아가자.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 그게. 누구는 급할 수 있죠 임기가 27년까지 하려면 지금 누구는 급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할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 행정이 왜 급해? 되게 뭐라 그럴까 경고해서 그 예외 규정들을 잘 안 남겨놓으려 그러는데 원 저작자가 있다고 해서 이 원 저작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인 계약 방식이 있는지도 사실 봐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사업은 다른 거니까 당연히 없어졌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뭐 자문을 받든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그 서울링이 꼭 피고 이게 꼭 필요한 디자인이다. 꼭 고수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자 참여할 때는 이 저작권료가 발생한 이 저작권료에 대한 사업비까지 검토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예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구도를 조금 변경해야 돼요. 이 원저작자가 없을 거면 이거는 참고 이미지고 2000년도에 있었던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짜 말대로 사각형 제한할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 돌면 안 돼 이렇게? 아니 사다리꼴로 갔다가 사다리꼴로 내려오든지 뭐 어떻게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모부터 해가지고 다시 해서 차라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은 하고 이거 진짜 생뚱맞다니까요.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뉴스에서 빌라방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무슨 서울의 링에 관련된 거는 뭐 요 정도로 해서 나중에 이게 공고가 되면은 그때 그걸 봐서 한번 지금 진행 방식은 매우 아쉽습니다. 네. 왜 축제를 못 만들까 이거를 민자 사업자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축제를 못 만드는 못 만드는 거지 절대 안 돼.